코로나에 걸려서 재판 일정이 미뤄졌던 이재명 대표가요, 오랜만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각한 검사 탄핵에 대한 입장, 기자들이 이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보시죠. 이정석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는데 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 실체 드러난다는 입장 밝혀주세요.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 이거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헌재 재판관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죠. 그래픽 보여주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제기한 검사 탄핵 2전 2패, 전패하고 있는 겁니다. 안동환 검사 탄핵 때는 그나마 5대 4로 의견이 갈렸었는데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도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도 모두 기각 의견을 낸 겁니다. 정옥지 변호사님. 네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형식적인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사유다. 한마디로 기본 팩트조차 정확히 제시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탄핵소추 발의가 작년 11월 28일에 됐어요. 그다음에 12월 1일에 174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됐고, 그러다가 어제 선고가 났는데, 탄핵소추 사유가 뭐냐면요. 범죄 경력 조회를 부당하게 열람하고 대기업으로부터 리조트를 접대를 받고 검사들한테 뭐 골프장 편의 제공하고 그다음 뭐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재판에도 부당 개입하고 자녀 위장 전입했다, 이렇게 6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정석 검사가 인정한 거는 위장 전입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9대 0이라고 하는 결과도 경악스러울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내용이거든요.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행위의 일시, 대상, 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그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직무집행 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되는데 직무집행과의 관련성도 전혀 특정이 안 됐다. 쉽게 말하면은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날짜하고 장소하고 상대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걸 갖다 기사랍시고 기자가 이걸 갖다 써낸 것과 똑같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 174명이나 찬성한 국회의원 174명이나 찬성해서 탄핵소추가 발의가 됐는데, 그다음에 이게 국회의원들만 있었습니까? 그 국회에서 민주당 발의로 해가지고 로펌까지 선임이 됐잖아요. 로펌에다가 몇 천만 원 정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릴 때까지 행위의 일시, 대상, 상대방 이런 것까지도 특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네. 얼마나 지금 이게 이런 표현하기 얼마나 난장판이었는지 이거 보지 않아도 진짜 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명확하게 해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은요, 심지어 이정섭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이유로 코로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 그래서 탄핵해야 한다. 라는 내용도 넣었었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입니다. 이정섭 차장과 그 가족, 친지들이 고급 리조트에서 초대를 받아서 접대를 받는 모습입니다. 이때가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특히 스키장 완전히 폐쇄가 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정섭 차장의 가족은 저렇게 스키장을 완전히 독채로 전세를 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겼습니다. 시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 스키장 아닙니까? 폐쇄한 스키장에. 코로나 집합금지 위반했기 때문에 검사가 탄핵돼야 한다. 또 위장 전입을 했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김정우 최고위원님. 네. 한마디로 제대로 된 탄핵 사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게 뭐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장 임명된 지 이틀인가 만에 바로 또 탄핵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취임하면 바로 탄핵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라는 것은 직무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해왔던 것,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그 탄핵을 신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예. 전원일치로 그것도 기각이 됐었고요. 이번에 이정섭 판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저게 탄핵이라는 것들을 무슨 객관적 사실이라든가 혹은 실체적 진실을 혹은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 대표의 눈밖에 난 사람, 이건 뭐 제가 과한 표현이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돼서 손보기를 해줘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제기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누가 말한 대로 이정섭 검사가 저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되지 않았으면 저 사람을 저렇게 탄핵까지 했으리라고는 전혀 믿어지지 않고요. 나머지 검사들 지금 탄핵 올려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공교롭게도 전부 다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적 질서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임명했던 이른바 진보 정권에서 임명됐던 헌법재판관들도 이건 아니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그 기각을 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민주당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차 교수님. 네. 코로나19 위반했으니까 탄핵해야 한다. 이것도 좀 심하지만 위장전입이요. 네. 위장전입이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네. 얼마나 많은 그 공직 후보자들이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됐었습니까?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다 탄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소위 말하는 내도남불이라는 이야기가 또다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검사들의 여러 가지 비의혹에 대해서는 뭐 야당이 충분히 견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힐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것이 부적절했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사용했던 사자성어가요. 견문 발검이거든요. 예. 모기 잡자고 칼을 빼드는 격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무리한 이 지금 탄핵 추진이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난번 안동환 검사에 이어서 이번에 또 이정석 검사까지 기각을 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4명의 지금 검사를 추가적으로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과연 이 4명에 대한 그 검사의 추가 탄핵을 멈출 것이냐. 그러나 지금 그럴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에 상당한 여러 가지 비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본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 이정석 검사가 수원지검의 차장으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제3자가 봤을 때는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수사진에 대한 일종의 분풀이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용 아니야? 라는 생각이 커지고 있던 참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게 지금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민주당이 꼭 이 지금 추가적으로 하려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이 부분은 제고하기 바랍니다. 예.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때부터 이 수원지검 2차장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다 보니까 보복이다, 이재명 방탄용 탄핵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이정섭 차장이 만약에 이재명 수사와 관계 없었어도 탄핵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법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